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지금 별거 중입니다. 벌써 6개월째입니다. 충격적이죠? 아니, 이혼하는 거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70 가까이 되어서 이혼은 무슨, 그냥 각자 방 쓰면서 사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냐고요? 글쎄요. 같이 살면 다투고 얼굴 붉히고 그게 싫어서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난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시간만 나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대부분 혼자 잘나고 혼자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한 가지, 그놈의 사랑을 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 사랑받을 일도 없습니다. 왜 그 돈도 안 드는 사랑을 못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면서 감정 공장에 녹이 슬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한 지가 아주 오래돼서 참 어색합니다. 예전엔 선수였는데 말이죠. 오늘은 여러분께 좀 민망하지만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챕터 1, 사랑과 미움 사이에서 봄 기운이 올라와서인지 천지가 아름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갑자기 복병이 나타났어요. 재채기 나기 시작하더니 콧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 시즌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눈도 가렵고 몸이 이상합니다. 하하, 오늘부터 알레르기 약을 먹어야 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사랑은 못 받을지언정 미움은 받지 말아야 하는데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미움을 받는 7가지 인간형이 있다고 합니다. 나쁜 점만 들춰내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예의가 없는 사람, 융통성이 없는 사람, 편견이 있는 사람, 불손한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 따지고 보니 저도 미움을 받을 만한 짓거리를 조금씩은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누가 됐든 간에 상대방의 좋은 점만 보는 좋은 사람이 되자고 노력해봐야겠어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즐거움과 행복은 배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오로지 뜻을 같이 할 친구는 매일 노는 너구리들 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는 핸디캡 세계인 너구리가 탈탈 털렸어요. 김 전무가 사정없이 털었습니다. 하하, 가끔 이런 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골프 치시면서 이런 경험 있으시죠? 핸디캡 좋은 친구한테 맨날 치기만 하다가 딱 한 번 이기는 날, 그날이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십니까? 핸디캡 3이면 거의 싱글 플레이어급입니다. 우리 같은 주말 골퍼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실력이죠. 그런 친구를 탈탈 털었다는 건 그날 제 골프가 정말 좋았다는 겁니다. 젊은 너구리들이 얼마나 잘 쳐대는지 늙은 너구리인 제 승률이 낮은 편입니다. 젊은 너구리와 놀자니 수업료를 내고 젊은이들의 길을 받아 젊게 사는 편이에요. 사실 아파서 병원 가져다 줄 돈을 카지노와 골프장에 다 갖다 주고 사는 편입니다. 친구 부인이 그런 돈 아깝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글쎄, 아까우면 집에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만 즐거움을 사기 위해 활동비는 조금은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즘 여행을 다니지 않아서 비행기 값하고 여행 경비가 전혀 들지를 않습니다. 주변에 돈은 있는데 외롭고 우울증에 시달려 사는 인간들이 덜어 있어요. 어느 날 자기가 친 공을 모르고 남의 공을 칠 때 치매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하하, 그런 날이 오면 인생 끝이에요. 어쩌면 뇌졸중, 뇌출혈, 치매 예방에 숫자를 세는 카드와 골프가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챕터 2, 아버지의 사랑과 사랑 표현의 어려움. 여기서 제가 최근에 만난 텍사스에 사시는 한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희한하게 어제 텍사스에 사시는 우리 부부와 같은 연령대 부부의 모습이 너무나 흡사해서 그 상황을 잘 경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분은 은퇴하시고 한국에 가서 1년의 절반 이상을 사시고 한국의 추운 겨울을 피해 잠깐 미국에 상주한다고 합니다. A 여인은 아직도 큰 비즈니스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집과 서식하는 방법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거기다 대화는 말이 안 통해서 사절이랍니다. 무슨 말을 하다 보면 속이 뒤집어져서 미친답니다. 우리보다 상태가 더 심하지 않나 싶어요. 하하, 사랑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전형적인 70대 문제의 부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성장 과정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사랑받고 산 사람이 사랑하고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A 여인의 진솔한 독백을 들었습니다. A 여인은 딸 4세 아들 하나인 가정에서 자랐답니다. 헌데 아버지의 사랑이 특별하셨답니다. 외아들보다 딸들에게 그렇게 잘하셨답니다. A 여인이 학교 가기 전날 빨아놓았던 하얀 운동화가 마르지 않았을 때 아빠는 손수 연탄불에 말려서 주시곤 하셨답니다. 밥 먹을 때 계란찜이 올라오면 4등분하여 딸들 밥에 올려주시고 일일이 밥을 비벼주시고 옆에 붙은 자투리 계란을 아빠는 잡수셨다고 보고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자상한 아버지는 딸들이 집에 오면 자동차를 세차해서 기름을 다 채워주시곤 하셨답니다. 정말 자상하셨답니다. 하루는 남편에게 딸이 방문했을 때 기름 좀 채워주라고 하면 절대 안 한답니다. 맛있는 것이 있으면 남편은 먼저 자기 입속으로 들어간답니다. 평소 시아버지의 모습에서 남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하. 자, 친정 아버지 같은 남편과 너무 대조가 되며 그런 변하지 않는 남편과 살자니 얼마나 여인들이 힘이 들었을까요? 결론이 포기였답니다. 김 전무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산 사람 가운데 1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과 특징이 절대로 먼저 사랑을 못 표현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줌마들은 주구장창 지치지 않고 먼저 사랑을 표현해 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은 일단 받으면 배로 줄 수 있는 인간형이지 않나 싶어요. 결국은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은연중에 아버지 같은 남편의 기대가 인생을 힘들게 하는 원인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케이스의 해결책은 바꾸려는 노력보다는 성장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A 여인은 자식을 위해 언제든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글쎄, 저는 그렇게 절대 못합니다. 챕터 3 살림살이와 경제 현실. 기쁘지 않은 소식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평소 내던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가 갑자기 부과될 때 그렇습니다. HOA가 시도 때도 없이 오르곤 합니다. 아내 차가 전기차 폭스바겐 ID4인데 지난번 가드레일을 들이받아서 수리비가 2,800불이나 나왔었어요. 그리고 지난달에 유리창이 돌에 맞아 금이 갔었습니다. 아내는 무료라고 유리창을 갈았어요. 물론 디덕터블이 없었습니다. 헌데 260불 내던 보험료가 404불로 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고친 수리비가 공짜가 아니었어요. 현재 폭스바겐하고 에기어로 MDX 5년 된 차하고 벤츠 ML 350 12년 된 중고차 보험료가 좀 빡센 듯합니다. 물가도 오르고 보험료도 오르고 이슬비에 옷이 젖어가는 듯합니다. 하하. 거기다 보너스로 오늘 지난번 교통 딱지가 132불을 포트에 내고 왔어요. 관세 전쟁으로 한국은 한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전 세계가 어렵게 돌아가는데 남의 집 불구경할 때가 아닌 듯 싶습니다. 경제 뉴스를 보면 앞이 캄캄하다고 하는 바람에 공연히 불안해지고 있는 판입니다. 이때 개인 사업이라도 했으면 어쩌나 생각만 해도 하늘이 노래지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다 대학을 졸업하는 애들이 취업이 안 돼서 여기저기서 한숨을 짓고 있는 판입니다. 군대 있을 때 그랬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고 위안을 주었습니다. 어쩌거나 거꾸로 매달려 있어도 제대할 날은 다가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 세상이 어지럽고 복잡해지고 힘들어도 세월은 흘러갑니다. 언젠가 좋은 세상이 오겠지 하며 희망을 가져봅시다. 미래를 내다봤는지 아내는 칠순이 가까운 나이에도 투잡을 뛰고 있습니다. 하하. 믿을 건 마누라밖에 없어요. 납작 엎드려 마누라 일이 잘 되기를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참, 그동안 간사하게 살지 않았는데 갑자기 간사해집니다. 하하. 세상과 끝까지 싸우다 장렬히 전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전투 태세로 들어가 봅니다. 일단 절약 모드를 발동하자. 일단 골프 내기라도 이겨서 지출을 줄이자. 하루에 한 끼를 줄여 두 끼만 먹자.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기름을 아끼자. 전기세 줄이자. 한등만 켜기. 카지노를 절대로 가지 말자. 아프지 않게 몸 관리 잘하자. 마누라한테 버림받지 않게 잘하자. 당분간 해외여행을 안 한다. 하하. 돈이 얼마나 있어야 잘 쓰고 살 수 있을까요? 저의 경우는 한 달에 쓰는 한도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잘 절제하면 매달 버는 것하고 쓰는 것이 그냥 저냥 똔똔이 되는 편입니다. 헌데 요즘 과외 돈이 주머니에서 술술 새고 있는 듯해요. 연초에 봉투에 캐시가 꽤 있었는데 어제 보니 반으로 줄었습니다. 챕터 4 밥상 하나로 보는 세대 차이. 군대에서 제대하고 첫 직장을 다닐 때 사내에서 눈이 유난히 크고 예쁜 여인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나보다 5살 아래 아가씨였어요. 오빠가 둘, 언니가 셋이나 있는 막내였습니다. 어느 날 데이트를 하고 데려다 주러 그녀 집 앞에 갔었는데 잠깐 어머님이 들어오라고 해서 인사를 할 겸 들어갔었습니다. 마침 그때가 저녁 끼니 때여서 어머니는 부지런히 더운 밥을 해서 후딱 한 상을 차려주셨어요. 글쎄, 귀한 손님 대하듯이 그렇게 환대해 주셨습니다. 거의 50년 전 일인데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어머니는 손끝에 음식 솜씨도 대단하시고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았던 분이셨어요. 우연히 박완서 작가의 글을 읽다가 갑자기 웃었습니다. 어느 호텔 화장실에서였습니다. 안에서 일을 보다가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훅 하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들어올 때 세면대에 나란히 서서 손을 씻던 여자들의 뒷모습을 본 것 같은데 그들은 아마 모녀지간이었나 봅니다. 나이든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글쎄, 그 개 같은 년이 오랜만에 저희 집에 간 시어머니한테
햇반인지 뭔지 슈퍼에서 파는 상자밥을 내놓지 뭐냐. 젊은 목소리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엄마, 다시는 그 집에 가지 말라니까. 저런 철없는 것이 있나. 말리는 시누이도 얄밉다지만 말리는 척도 안 하고 부추기는 시누이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엄마는 충분히 위로받았나 봅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의 대화가 났고 알아들을 수 없이 오손도손해졌습니다. 내가 웃음을 참지 못했던 것은 개 같은 년이라는 독특한 발음 때문이었습니다. 개도 아니고 개였어요. 그 엄마의 섭섭함, 모멸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툭하면 햇반을 즐겨 먹는 편이고 공장에서 생산한 밥이 더 맛있고 빛깔이 더 좋은 것에 감탄할 때가 있어요. 그 집 며느리도 밥을 새로 짓자니 시간도 걸리고 자기 솜씨가 공장 밥보다 못할 것 같은 두려움도 있고 해서 공장 밥을 내놓았을 텐데 그게 그렇게 노여워할 일일까요? 그렇게 며느리 편에 서서 이해가 되면서도 실은 그 어머니한테 더 동정과 비슷한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하고 동시대의 동질감 같은 것이었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지만 손수 지은 더운 밥 한 그릇이 손님에 대한 환대, 공경, 우정, 친밀감 등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할 것을 언저리에 담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는 부랴부랴 더운 밥을 지어서 대접하는 것은 기본이고 끼니 때온 손님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된다는 것도 밥을 주식으로 하니 가능한 미덕이었어요. 식구수에 맞추어 빠듯하게 지은 밥에서 한 숟갈씩 덜어내어 감쪽같이 밥 한 그릇을 만들던 우리 엄마들의 십시일반 솜씨는 가히 예술이었습니다. 개 같은 년, 개 같은 놈, 예전에 어른들 입에 달고 살던 욕이었어요. 하하, 역시 전문 작가의 글이 재미가 있습니다. 챕터 5 고슴도치의 지혜 마이너스 적절한 거리. 현대인 성인의 절반이 만성적 울분에 차 있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화나고 짜증이 많이 난답니다. 글쎄, 저는 다행히 화가 나는 일이 별로 없는 편입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골라서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하루 일과에 전혀 화가 날 시간이 없는 편입니다. 세상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려니 하고 살다 보면 화를 피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래 사는 처방 중에 갇혀있는 곳에서 풀어놓았을 때 건강하게 오래 산답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느끼기도 하지만 가장 큰 상처 역시 그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배우자가 그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결국은 인간관계는 행복의 열쇠이자 고통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 욕망은 채워질 수 없고 만족은 잠시뿐이며 다시 새로운 욕망이 생겨나는 악순환 속에서 인간은 영원한 불만족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모이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픔을 느낀답니다. 결국은 그들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가까우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너무 멀면 외로움을 느낍니다.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인간관계의 묘미이자 어려움입니다. 아내와 별관지 어느덧 6개월 차에 들어갑니다. 글쎄, 장점이라고 한다면 다투고 얼굴 붉히지 않아서 좋습니다. 혼자 있는 훈련을 통해 자립을 배웠어요. 적당히 외로워서 서로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됩니다. 단점으로는 이중 살림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저축을 못하는 편입니다. 삶이 그렇습니다. 너무 평온해도 사실은 불안할 때가 종종 있기 마련입니다. 인간관계가 아니면 다른 변수로 삶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새벽에 공장 순찰 중에 사슴이 달려들어 간발의 차이로 비켜갔습니다. 아찔했어요. 사슴에 받친 적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잘 비켜갔나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야밤에 교통위반 130불짜리 딱지 한 장을 뗐어요. 몇 년 동안 잠잠했었어요. 교통사고도 없었고 딱지 뗀 적도 없었고 그래, 일이 일어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하,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별거 중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사실 이게 우리 세대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사랑 표현은 못하지만 그래도 같이 살고 경제적으로 빠듯하지만 그래도 골프 치고 카지노 가고 세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고슴도치처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세대의 지혜가 아닐까요?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받고 너무 멀면 외로운 거
그 중간 어디쯤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6개월째 별거 중이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투지 않고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고 필요할 때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이것도 하나의 삶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부부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고슴도치를 생각해 보세요. 적절한 거리, 그게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 잊지 마시고요. 치매 예방에 최고입니다. 숫자 세고 전략 짜고 걷고, 카지노도 적당히 하면 우울증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하하, 돈 관리는 철저히 하시고 절약할 건 절약하되 즐길 건 즐기면서 사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또래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부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카지노에서 겪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시면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건행.